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조는 이 조선의 마지막 희망 군주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은 그 정조대왕의 생애와 그다음에 사기 영선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예. 오늘 정조대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나눠볼까 해요. 정조대왕하고 그다음에 사기 영선의 그 편찬, 뭐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조대왕은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분이죠. 몇 년 전에 그 이서진 씨가 나와가지고 연기했던 그 이산. 네네. 그게가 정조대왕의 이야기고 또 공교롭게도 그 할아버지이신 영조도 몇 년 전에도 연속극에 나왔었죠. 네. 그 해치라고. 네, 그- 해치, 해태. 네. 예, 해태 경복궁 앞에 있는 거 해태. 예, 네. 그게 해치인데 그런 식으로 이 두 분이 아주 그 드라마에 그 자주 단골 소재로 나오는 분들입니다. 네, 그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 조선 간의 아주 드라마틱한 삶입니다. 그죠? 예, 그 두 사람 미래를 다 찾아보기 어렵죠. 네. 두 사람 다 이 정기는 했지만 정통성이 워낙 시비가 많아가지고 네. 네, 그렇죠. 예, 저기 하고 나서 두 사람 다 한 2, 3년 한 4, 5년 정도는 이 정적들을 제거하기에 바빴지 그 다른 걸 하기는 좀 힘들었던 그런 두 분입니다. 네, 조선 간의 즉위 과정이 아주 험난했죠. 예. 그 정통성 문제는 그 양상은 다르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통성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그럴 수 있죠. 영조는 출신이 좀 비천했고 네. 정조는 출신은 이제 제대로 사도세자의 아주 좋았죠. 아들이었잖아요. 예. 그 저기 왕손으로서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인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사도세자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자식이 왕이 되면 그 훗날에 그 죽음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때 노론 벽파라 그러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즉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많이 했고 엄청 했죠. 네, 실제로 암살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원래 책 읽기를 좋아해서 그 정조대왕의 세 가지 이렇게 특징, 뭐 마크, 뭐 심벌, 상징 이렇게 하면 심하죠. 이제 호학군주, 학문을 좋아하는 호학군주, 좋아하는 그 정도가 그때의 그 성리학, 주자학이잖아요. 거기에 능통했고 또 공부만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무예에도 뛰어났죠. 그래서 무예 도보 통지란 그 이제 책도 만들어내고 그 무예의 18기가 다 적혀 있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그럴 정도로 무예에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시대상에서 많이 이제 챙겨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개혁군주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정조는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네. 영조가 펼쳤던 그 탕평책. 네네. 탕평책을 기반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정책들을 많이 폈죠. 네.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금난 정권을 없애버린다든지 네네. 그 개혁 정치의 그 일환이죠. 힘을 많이 썼죠. 근데 아쉬운 거는 정조가 너무 빨리 죽어요. 네. 1800년도에 돌아가시는데 그 뒤로 정조 뒤에 순조는 조금 괜찮았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거의 뭐 이제 세도 정치로 흘러가지고 우리가 네. 말하는 그 안동 김씨, 뭐 풍양 조씨, 네. 뭐 이런 분들이 세도 정치로 흘러가는 바람에 조선이 거의 뭐 이제 패망의 길로 들었었죠. 근데 정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잘 아시는데 뭐 좋아합니다. 잘 알지 좋아합니다. 못하고 예. 좋아합니다. 약간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예, 그래요. 제가 아는 바 몇 가지 말씀드리죠. 아까처럼 그 세 가지 이미지, 그 호학군주, 그다음에 무예에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군주 이런 의미에서 이제 호학군주에 대한 얘기는 엄청 많잖아요. 선생님도 많이 아시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정약용 선생이 왜 사람들을 갖다 시험을 쳐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게 바로 초계 문신제죠. 뽑을 초자
뽑아서 계몽시키는 거예요. 초계 누구를 문신을 그죠? 그래서 문신이라면 일단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37살 네, 이하를 맞습니다. 이제 선발해서 그다음에 40세가 되면 졸업을 시킨다고 해요. 그 구술 시험은 한 달에 2번을 보고 필기 시험은 1번을 보는데 그걸 한 거의 10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 정약용이 반발한 것처럼 그 정약용 선생님 반발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양 과거를 네. 보고 들어온 사람들 옛날에 그 시절에 과거를 볼 정도면 과거에 합격해서 급제한 사람들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막 그런 공부를 시키고 특히 이제 그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경전을 암송하는 걸 시키면 그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면박을 주고 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조가 면박을 주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 초계문신제가 아주 유명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규장각을 이제 세운 예. 것은 아주 또 그건 업적이죠. 그래서 정조가 그 책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도장 파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도장을 파다 보니까 그 활자들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정조 때에 그 활자를 80만 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정조 때 책을 엄청 많이 냈잖아요. 네. 그 조선 후기에 르네상스라고도 하는데 그 물에 관련돼서 그 이제 그런 책을 펴낼 때 그 목적은 주로 문체 반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 어선도 그런 이제 의미에서 뽑은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사기 영선이라는 것도 네. 결국 그 목적이 첫 번째는 이제 하도 사람들이 그 당시도 책을 안 읽었답니다. 그 네. 정조 생각에 130건이 되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지를 않는 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편 뽑아가지고 읽히자 해서 그나마 뽑았고 또 둘째가 뭔가 둘째 목적이 방금 말씀하신 그 문체 반정. 네. 정조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 박지원이 쓴 이 열알기란 이런 책 이런 글들은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이런 글들은 완전히 그 주자의 정신을 갖다 거스리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네. 거기 문체 반정을 했는데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정조가 이런 영선 자기가 가를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정선서지요, 네, 그죠? 어정선서. 네, 그 박지원의 글씨처럼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명나라 말기, 청나라 네. 초기에 그 어떤 그 폐간 문학이 이제 성행하면서 문체가 좀 쉽고 재밌었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오늘 지금 소설이죠, 소설. 네네 네. 재밌는 얘기도 많고 한데 그것을 이제 좀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 재미는 있지만 그 주자학이 이렇게 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주자 존숭 정책을 이제 더 높이려고 더군다나 문체 반정을 실시했다고도 합니다. 그 박전한테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런 서체를 폐간문학이나 이런 서체를 뭐 폐사 소품체라고 하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단 말이냐 반성문을 내라 반성문은 고문으로 써라 이래가지고 예. 이제 그 박지원이 이제 반성문을 쭉 쓰는데 그 마지막 이제 끝 부분에 이렇게 벌하지 않고 이렇게 중벌을 내리시지 않고 이제 가볍게 벌을 내려주셔서 이제 그 감사함을 전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석회만도 못한 그런 존재한테 이런 은혜를 베푼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고문으로 썼다고 해요. 그 제가 보기에 정조당은 그 뭐 자존심의 끝판왕 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거 엄청 강했잖아요. 또 거기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들이나 이렇게 반대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했었죠. 학문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그 조선 시대 내내 가장 뛰어났다고 세종대왕을 거의 능가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이제 반성문을 써라 했는데 그 당시에 반성문을 제일 잘 써가 제출한 사람이 김조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정조 사후에 펼쳐지는 세도 정치 시대에 보면 제일 먼저 그 안동 김씨 네. 그 세도 정치를 연 사람이 김조순입니다. 반성문을 정말 잘 써가서 정조가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근데 네. 박지원 선생은 빽딱하게 쓰는 바람에 네. 그 뒤로 그렇게 조금 크게 그걸 못 봤는데 하여튼간에 뭐 정조는 그런 분들이고요. 근데 그 시대 상황 같은 거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조 시대에 이렇게 뭐 그 부분은 선생님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좀 눈이 어둡죠, 제가. 그 정도 이 우리나라 그 상황은 이렇게 이제 그 붕당 정치로 그제 네. 당파 싸움에 뭐 탕평책을 실시를 해야 되지만 그게 여의치 않고 자기 편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게 여의치 않고 또 그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는 항상 중국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청나라 시대상하고 그 이제 아까 명말 청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영조와 정조 그 18세기를 아울렀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동아시아 역사를 이렇게 쭉 밤에 읽다가 보면은 참 생각나는 게 묘하게도 보면 중국의 청나라 같은 경우는 강희제, 옹정제, 근융제 네. 세 사람이 합쳐가지고 약 한 130년을 통치를 네, 했습니다. 가장 융성했던 때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17세기 영조가 1724년도에 즉위를 하는데 정조가 1800년도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1724년도부터 그때까지 약 한 80년 되죠. 76년 네. 정도를 두 사람이 결국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18세기는 거의 강희제, 옹정제, 근융제 네. 이 시대고 우리나라는 거의 이 두 사람의 시대입니다. 영조와 정조. 근데 네. 참 아쉽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중국도 강희제, 옹정제, 근융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45년 정도 있다가 아편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네. 그 이제 그 유명한 난징 조약에 의해 가지고 홍콩을 넘겨주게 되고 큰 굴욕을 당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조가 1800년도에 딱 돌아가시는데 그 죽고 난 뒤에는 순조 때는 조금 정치가 괜찮았었는데 그 뒤로는 뭐 그 유명한 강화도령이 철종으로 등극을 하고 네. 이러는 바람에 거의 뭐 세대 정치로 흘러가지고 우리나라는 다시는 이랬을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일본도 개항이 1854년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합방이 됐다 그러면은 약 한 60년 정도 기간인데 이게 개항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가 나중에 60년 뒤에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서구에 있는 그 나라들이나 한국이나 중국은 그렇게 그런 밀린다든지 꿀리는 게 없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네. 단지 그 우리나라는 이 주저하게 너무 매달리는 그런 사상적인 측면 하나, 또 하나는 농업 경제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뭐 서양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그냥 치열하게 뭐 임금이라든지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 네. 때문에 그냥 개화에 더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벌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17세기를 잘 보냈으면은 아마 세계 역사가 거의 다시 바뀌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은 그 정조가 24년도에 1724년도에 즉위를 하는데 네. 그 앞에 22년도에 옹정제가 즉위를 합니다. 그 네. 텔레비에 나왔던 그 미월전에 나왔던 사람 음.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조 시대에는 근융제 참 좋은 시기였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그 뒤 시기가 좀 암울했지만은 18세기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동아시아는. 네, 아주 뭐 문화적으로도 뭐 예. 이 청나라는 꿀릴 게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제 걸륭제의 그 항상 고도로 발달한 속에는 이미 이제 그 무너져가는 것이 내포되어 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걸륭제 때부터 이미 그 이제 씨앗이 자랐다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조가 개혁 정치가 이제 성공이 되고 좀 더 오래 살아서 그랬으면 또 역사의 만약이란 가정을 하면 많이 곤란하겠지만 바뀌었겠죠. 틀림없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잠깐 그러면 어진을 볼까요? 말하면서 이렇게 잘 생기셨네요. 네, 이 상이 두 가지로 어진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걸 이제 그냥 딱 보면 뭐라고 연상할 수 있어요? 아까 호학하는 학문을 좋아하는
호학 군주와 그다음에 무예에도 능한 군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문무를 다 겸비한 거죠. 그 무는 아마 영조 할아버지, 그다음에 네. 무는 사도세자일 수도 있어요. 사도세자가 그렇게 죽음으로 비참한 죽음에 이르렀지만 원래는 굉장히 영민하고 무예에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체격도 아주 좋고 그래서 뭐 15살 때도 무예를 엄청 잘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이 정조대왕이 일하는 너무 많아서 그죠? 너무 많아요. 그 무예를 잠깐 보면 그 이제 자기가 그렇게 암살의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룡령을 이제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책도 써냈다고 했잖아요. 장룡령의 장룡령을 설치하는데 그 군사들을 자기가 직접 선발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그게 뛰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활쏘기를 좋아했다는데 사도세자도 활쏘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활쏘기는 그 이씨 왕조의 그 좀 영명한 임금들한테는 다 그 DNA로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태조 이성계부터 그죠. 활을 잘 쏘려면 아주 이 여기가 단단해야 되죠. 그 이제 정조대왕의 활쏘기하고 유명한 것은 그 활을 50발을 쏠 때 49발을 맞추면서 한 발을 허공으로 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은 원래 이제 그것이 군자의 도리다. 내가 그걸 다 맞히면 그 겸손해지지 않을까 염려되노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장이 완전한 자기 잘난 척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록을 활쏜 기록을 보면 이제 그 뭐 100발 중에서 98발을 맞히고 이렇게 마지막 한 발을 항상 그렇게 이제 안 맞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게 맞힐 때마다 그 창덕궁에 이제 부용지 거기 연못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활을 쐈는데 막 그냥 활 쏠 때마다 이제 풍악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풍악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정조 대왕은 항상 그 노론에 그 노출돼 있었잖아요, 그죠? 언제 이 죽음하고 뭐 두렵잖아요. 정조도 두렵지만 노론 대신들도 특히 이제 그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성한 사람들이 벽파고 반대한 사람은 이제 동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파라고 하는데 노론의 벽파들은 가슴이 서늘했겠죠. 풍악이 울릴 때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항상 더 이렇게 그 죽음에 더 가까이 가 있었다. 항상 죽음과 가까이 있었다. 이런 이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문무를 겸비한 이제 정조대왕이 되겠습니다. 저 호가 이제 이 자는 형운이고 호는 이산이죠. 그 산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유림들이 한문에 취미가 많으실 테니까 산자에 대한 얘기 선생님 잠깐 해주시겠어요? 산자가 좀 특이하죠 이게. 네네. 네, 그래서 뭐 일설에는 원래는 이 산자가 발음이 산이 아니었다. 네. 다른 발음으로 났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성이라고 있고, 했다고 성이라고 하는 합니다. 분들도 있고 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옥분에서 찾아보면은 정말 참 보기 드문 그런 한자들입니다. 이거는. 네, 산까지 산자죠. 네. 근데 이제 저것은 그 개명을 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 개명했는데 야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손이 번창하기를 뭐 기원해서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호는 홍제죠. 그 홍자 홍제. 넓을 홍자가 네. 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홍제는 저기 정조의 이제 그 서재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자기 호를 홍제로 했는데 그 이제 출처가 좀 깊습니다. 그 논어 태백편에 보면 증자왈 그래가지고 사 불가이 불홍의 그 뜻은 이제 선비라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야? 그 큰 뜻과 원대한 도랑과 그다음에 굳센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중임이 도원 해가지고 맡은 임무가 아주 무겁고 가야 할 길은 원대하기 때문이다 해서 그 어떤 선비가 가져야 될 그 덕목 중에서 홍과 의를 말합니다. 넓은 도량과 굳센 마음씨. 거기에서 이제 정조는 홍자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홍제라고 했는데 그 얘기도 저는 아주 뜻깊게 들렸어요. 그래서 호를 홍의로 할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홍의 장군이 있었죠?
그 의병장 중에 그 홍자는 붉은 아니 홍자죠. 다른데 네. 이제 발음이 네 붉은 옷을 입고 싸운 그래서 정조가 만든 전집이 이제 홍제 전수라 그러죠. 네 홍제 전사하면 또 아주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저렇게 많은 이제 방대한 양과 또 질도 얼마나 그 내용도 훌륭합니까, 그죠? 그렇게 써낸 사람은 세계에 이제 유례가 없을 수도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보시면은 뭐 다 내용은 보실 필요는 없고 이게 홍제전서의 하나의 그 표기에 보면은 네. 정조가 직접 자기가 뽑은 어선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8종류의 건수가 자그마치 738건입니다. 네. 이 중에 한 건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기영선입니다. 네. 사기영선 6건짜리 1795년도에 발간됐고, 그럼 이게 보시면 이제 이 정유자 아까 말씀하신 그 8만 자를 만들었다는데 네. 거기에 80만 자. 80, 다 정유자라가 자기가 한 책들을 정유자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정유자를 네.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 찍어냅니다. 정유자는 이제 그 발간한 연도를 네, 말하는 연도를 거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임진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정유년이라면 이거 정조가 저기한 해가 아마 정유년일 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기 영선은 이제 편찬하기 전까지도 정약용하고 박제가가 숙직을 하면서 이제 예. 그 뭐 교정을 보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 편찬해내고 난 뒤에 그 자기가 이제 선별한 거잖아요. 뽑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다시 80일을 읽었다고 합니다. 예. 그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정조가 사기 영선을 뭐 하여튼 글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정조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초록을 많이 하셨대잖아요. 아, 좀 그거는 정조 공부법을 좀 공부법입니다. 배워서 네, 맞습니다. 했으면 좀 더 잘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조는 근데 문장은 반드시 의리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뜻이- 정문을 예. 추구했죠. 네. 그다음에 학습은 반드시 초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이제 뭐 머릿속에 완전히 이렇게 박히는 초록을 거니까. 해서 꼭 암기를 해야 된다. 네. 아까 말씀 그래서 초교 무신들한테 암송을 시킨 겁니다. 네네. 외워봐라. 시험을 보고. 못 외우면 너 왜 그것도 못 외우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고 네. 또 벌주를 내려가지고 뭐 취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아, 예. 또 술도 엄청 네. 잘했잖아요. 그래서 음주대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면 또 이 자기 이렇게 신하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정조 혼자 안 취하는 거예요. 그때 네. 술이 거의 뭐 맞습니다. 70도쯤 되고 큰 잔으로 마셨다는데. 아, 그때 소주가 독했죠. 예, 그때 그렇다고 소주는. 합니다. 70도쯤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시면서 또 뭐를 합니까? 그 시조짓기를 합니다. 그걸 각촉부시라고 하는데 시조짓기를 하는데 정조를 이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약용 선생의 그 선책을 보면은 정약용 선생님 몇 번 그 골탕을 먹은 것 같아요. 그게 술 네,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 완전 만취가 됐는데도 각촉부시를 하면 그 이제 신하들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용지 아까 말한 그 부용지에 그 조그만 이제 섬이 있답니다. 돌섬이겠죠. 근데 그 한 뭐 10평, 20평 작다 하는데 거기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노를 져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혼자. 그러면 이제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유배를 보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약용조차도 거기에 유배를 간 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게 사기영선 그 이제 판본들이네요. 네네. 예. 귀한 자료입니다. 권일, 항우봉기. 네. 예. 봉기는 항우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때 뭐 항우 본기하면서 뭐 우리는 이제 그 사기 영선을 하지만 가능하면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와 견주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네요, 오늘은. 네, 오늘은 이제 뭐 정조대왕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봤어요. 정조대왕 얘기는 뭐 이렇게 끝날 일도 아니고 원래는 그 일대기를 보면 엄청난데 저희들은 사기 영선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정조대왕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조대왕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습니다. 이게 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사기 영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하루빨리 이제 그 영선에 들어있는 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